네, 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점 사절, 불변 부분 공간과 캘리미터 정리의 뒷내용에 있던 불변 부분 공간과 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거를 다루는 이유는요. 먼저 유한차 북통과 V가 주어지면은 이 공간을 가능한 많은 T 불변 부분 공간의 직합으로 분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T 불변 부분 공간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직합으로 분해를 해놓고 최대한 쪼개서 보면은 저 그러면은 저희가 이 어떤 이 V라는 것을 저희가 다룰 때 각각에 대해서만 다뤄도 상관이 없죠. 그냥 어쨌든 간에 W로 제한시켜도 W1에서 어쨌든 이 T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그냥 각각 조그맣게 보는 게 전체를 보는 것보다 좀 더 쉬웠다. 그러니까 분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T 불변 부분 공간을 이 쪼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유 공간으로 쪼개는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아마 5.2절이었나요? 거기서도 제가 고유 공간으로 직합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고유 공간이 모두 이제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봤으니까 그거의 하나에 대한 예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장 가면,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불변 부분 공간으로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제 배우긴 할 텐데, 여기서는 조금 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가 5.2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차 벡터문과 V의 연산자 T를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각각의 i에 대해서요. wi는 T 불변 부분 공간이고 V가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TWI의 특성 단식은 FIT에 대하여 얘네들의 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정리 5.23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 공간이 있고 그 불변 부분 공간으로 제한시킨 TW가 있다고 했을 때 걔에 대한 특성 방식이 원래 특성 방식을 나눈다는 그 정리를 제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불변 공간으로 쪼개진다면은 그냥 각각의 특성 방식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 특성 방식을 그 쪼갠 만큼 각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붉은 부분과는 직합으로 쪼개고 났을 때 저희가 각각을 다뤄도 전체를 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 염수 문제 하나로 염수 문제 3번이 있습니다. 자, 유한차 백동과 V의 성연산자 T와 V가 V1, V2의 직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T 불변 부분 공간 W와 W2를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I가 1, 2에 대해서요. 베타 I가 WI의 순서기저고 베타가 V1, V2의 합집합 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또한 I에 대해서 A가 T의 베타에 대한 행렬표, VI는 TWI에 대한 베타 I에 대한 행렬표라고 합시다. 그럼 A가 이렇게 되는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뭐 사실 염점 3번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정리 5.24에 K가 2일 때 직접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5.24를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이 5.24 K가 2일 때를 그냥 제가 다시 써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지, 이 가정상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보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V의 차원은 N이라고 하고요. W의 차원을 K라고 합시다. W의 차원은 N-K가 되겠죠? 자, 베타1을 이렇게 하고 베타2를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냥 먼저 i에 대해서 얘부터 k까지에 대해서요. W1이 t 불변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TVI는 W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TVI라는 것은 W1 기절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고 근데 저희가 A의 형태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얘들에 대한 그 개수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0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B열 같은 경우에서도 결론적으로 얘가 TW에서 본 거죠. TW1에서 본 거죠.
TW1에서 VI로 보면은 이렇게 본 거니까 얘는 그냥 V1의 I열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비슷하게 I에 대해서 하면은 I에 대해서는 반대겠죠? 그 TVI, 그러니까 I가 예를 들어서 뭐 K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가 계수가 나타나고 얘네들 다 0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정의대로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앞에서 그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에 대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T의 특성 단식을 FT라고 합시다. 그럼 K가 1일 때를 질문할 건데요. W1의 순서 기제를 베타1, W2의 순서 기제를 베타2라고 하고, B를, 베타를 베타1, 베타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정리 5.94에 따르면요. 베타는 V의 순서 기저가 됩니다. 그것도 봤고요. 자, 이제 직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마트를 봤었죠. 자, 그래서 AT 베타 V연의 TW1 베타라고 하고 B2가 TW2의 베타라고 하면은 염수문제 33번에 의해서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냥 이걸 보려고 그냥 염수문제 33번을 풀어본 거고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특성 방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빼기 TI 빼기 TI니까 이렇게 되고 F1T, F2T. 그러니까 걔가 2일 때 2일 때였네요. 걔가 2일 때는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1이 2 이상일 때, 이 자연수 K일 때 K-1개 부분간 집합에서 이 정리가 성립하고 V는 K의 부분 공간의 집합, 그러니까 V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연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W가 나머지들의 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W가 T 불변이 되겠죠. 왜냐면 각각이 불변이고, 걔네들의 이제 W 원소는 얘네들에 대해서 각 원소들의 합의로 주어져 있는데, 성형성 때문에 각각 그냥 T를 성형을 한 다음에 더한 거고, 근데 각각은 또 WWWK 들어가 있을 거니까, W도 T 불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V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WT 불변이기 때문에 K가 2일 때랑 똑같습니다. 그냥 참이니까 그냥 두 개를 쪼개서 보고, 그리고 GT는 어쨌든 W의 특성 방식이니까 얘고요. 솔직히 너 보면 바에 따르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FT는 F1 곱하기 F2 곱하기 FK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5점 이상 결과를 조금 다시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T가 유한차 베кт론과 B의 대각화 가능한 산이연산자고, 앞에는 뭐 대각화 가능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대각화 가능하다고 했을 때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고유값을 람다와 람다 또 람다 K라고 합시다. 그 정리 5.10에 따르면은 V는 T 고유 공간의 직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앞에서 계속 봤던 불변 부분 공간에 대한 직합에 대한 가장 예시로 봤던 거는 이 고유 공간의 직합으로서 확인했었고요. 가까이 고유 공간을 T 불변이니까 5.13상에 부합을 합니다. 자, 다음 가까이 고유 공간 람다 i에 대해서는 T를 2 람다 i로 제한을 하면은 특성 방식은 얘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 5점 이상으로부터 특성 방식 FT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예상한 대로 각각의 고급값을 주목된 대응하는 고용 공간의 차원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정리 5.23인 얘기를 그냥 대학화 가능 남성 연산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거고요. 이제 대학화 가능한 거나 어떻게 잘 적용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예시로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알토의 연산자 T를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W는 이렇게, W2를 이렇게라고 하면요. W과 W2는 각각 T 불변이 됩니다. 이거는 각 원소를 한번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알파는 그리고 두 개 직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는 지금 1, 2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3, 4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겹지도 않고 두 개의 이 알포의 모든 원소들은 두 개의 합으로 무조건 표현이 되니까 두 개의 직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베타1을 E1, E2, 베타2를 E3, E4라고 하고, 베타를 두 개 합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V1은 W1의 순서 기저고, V2는 W2의 순서 기저고, 베타는 알파의 순서 기저가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저희가 행렬표현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기를 다 구하면은, 견도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것이 잘 성립하는 것도, 아까 보면 그 연산문제 33번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예시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행렬식을 또, 이 서양 변화는 특산 상식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앞에서 봤던 정의를 예시로서 확인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전에 이제 사용 변화에 대한 직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좀 비슷하게 행렬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직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1, V2, B1, B2 행렬이 있고요. B1, B2의 직합은 다음과 같은 M A로 정의하고요. M이겠네요, 사실은. 자, V1, B2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얘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말 그대로 여기 B1 있고 B2로 생긴 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인 경우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저희가 재기적으로 그냥 두 개에다가 붙이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유한계인 경우에도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한계인 경우에도 직합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보겠다.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서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 두 개의 직합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얘는 왜 또 직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지금 두 개는 이 행렬에 얘는 얘 세 개는 얘만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딱 각각 이 쪼개진 행렬에 각각 영향을 받습니다.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말하는 직합으로서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눈 것이 이렇게 나눈다? 얘는 각각 그냥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5.24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차 벡터과 V의 성연산자 T와 V, WWWK를 만족하는 T 불변 부분만 WWWK를 생각합시다. 그럼 각각 I에 대해서 베타 I는 WI의 순서기저고 베타가 V와 합집합, V2 합집합, 둘쪽 VK 합집합이라고 합시다. 또 I에 대해서요. A, T, 베타, 그 VI는 TWI, 베타 I의 행렬 표현이라고 하면요. A는 얘네들의 직합으로서 표현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선연산자와 거기다 이제 T 불변에 대한 이제 직합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걔네들에 대한 행렬 표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각각 행렬들의 앞에서 정리했던 행렬들의 직합으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직합에 대해서 얘에 대한 행렬 표현을 저희가 구할 때도 그냥 각각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죠? 그냥 행렬을 구한 다음에 쭈루룩 쓰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이 직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증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소문제 33번을 저희가 봤고 두 개일 때는 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냥 쪼개서 재기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5.4 내용을 좀 다 봤고요. 앞에서 그 암양상에서 이제 TF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직합 관련된 문제였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번 유한차 맥통합의 상용자 T에 대해서 T가 T 불량 부분 공간 K의 직합이면은 T 베타가 행렬 K의 직합이 되도록 하는 V의 순서지더가 존재를 한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이 되겠고요. 이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KK 직합이면은 각각 부분 공간에 대해서 기저를 뽑을 수 있고 그 기저의 합집합으로 그냥 베타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G는 T가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음, 이 불변 부분 공간에 대해서 불변 부분 공간과 직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 7장 정도 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어떤 상형 연산자를 다루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예를 제가 볼 수 있게 잘 쪼갠다. 그 쪼개는 게 불변 부분 공간으로서 직합으로서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불변 부분 공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각 부분 공간으로서 독립적으로 다룬다. 어제 독립적 다 다루고 나면은 큰 것도 이제 특성 방식이나 아니면 뭐 행렬 표현이나 그걸 그냥 다 합쳐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제가 대학가 가능한 경우에 고용 공간들의 불변 부분 공간에 대한 직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가장 큰 예시로서 가장 좋은 상황을 하나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